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갠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지난 주말까지 분할 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 9개의 원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약 38쪽에서 41쪽에서 31쪽에까지 비슷하게 균등 분할이 됐고요. 9번 원장은 10쪽에 11쪽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번 원장이 코인스토어하고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원장이고 1번서부터 8번 원장은 아직 거래소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원장입니다. 즉 하나의 그 지갑 주소에 어느 거래소가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상장할 준비를 균등하게 배분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이 고래 동향은 지난 목요일서부터 목금토일 4일간 XRPL2 원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변동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요일 현재 변동된 사항을 보면 27번 고래만 매각을 기록하였고요. 1번 고래부터 40번 고래 사이에 27번 고래만 매각을 하였고요. 약 442억 9,900만 개를 매각해서 172만 9천 원을 매각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XRP2 원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다가 오늘 어제 저녁서부터인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전서부터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보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사 모으고
이런 역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고요. 고래 이외에도 그렇게 큰 매매 동향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7위까지 떨어졌고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조 개에서부터 4조 개까지 막 늘어나던 그 거래량이 어제까지 보면 5,394억 개의 SEC 코인이 거래가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그 전체 발행량이 420조 개인데 지금 그 공급량이 410조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을 분할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결국은 420조 개가 전부 다 유통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조 개도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와 코인스토어의 거래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가 다 그 유통 물량으로 전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탈 어드레스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토탈 어드레스 그래프는 늘어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지금 상태를 보면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좀 있었죠. 뭐냐면 그 오더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엑셀 필드 원장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거래소에 접속이 좀 불안정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인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보다는 중앙화 거래소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토탈 어드레스 주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거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인스토어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는 코인스토어의 하나의 원장이 겐슬러 SEC 지갑 주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그래서 겐슬러 SEC 코인의 지갑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토탈 어드레스는 이제 쭉 평준화 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0일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그 엑셀필드 원장에 5248달러 앞에 0 다 빼고 이렇게 써 있죠. 2548달러. 근데 지금 코인스토어의 가격은 2829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0 다 빼면. 그러니까 실제 코인스토어 가격이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 계산하고 있는 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듯이 현재 4.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4시간짜리 그래프입니다. 그 조그만 그 기둥 하나가 4시간마다 바뀌는 거죠. 그 4시간짜리 그래프니까 6개면은 하루인데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그래프가 이 변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도 이 코인스토어의 가격에 유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가격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연동되고 있어서 가격 변동 추이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이 가격에서부터 소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는 있어도 급격한 변동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똑같이 화면 왼쪽에 보시면 4999 XRP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5260 XRP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0짜리는 다 빼고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4시간짜리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3시간짜리 그래프로 보면 현재 5,000서부터 6,0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중간중간에 누가 집어 던져서 4,000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찍고 다시 올라오고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5,000에서 6,000 사이에 계속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스토어 가격하고 여기 가격이 일정하게 5,000과 6,000 사이로 오고 가면서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갈피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희망회로 첫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에서 민코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민코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치가 없다? 뭐 기술적 요소가 없다? 이런 얘기로 대별되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똑같은 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거의 9천만 원, 1억 원대를 호가를 하고 도지코인이 200원대를 호가를 합니다.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걸 끄집어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런 모든 코인들은 탈중앙화를 시도하는 게 옳으냐 중앙화를 시도하는 게 옳으냐를 가지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화폐는 정부가 발행했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그 국가에서 발행을 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폐에 비해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귀금속들이었죠. 비철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화폐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스스로 채굴을 해서 마치 금을 캐내듯이 채굴을 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거고요. 이 도지코인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는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굳이 왜 탈중앙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그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그 전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탈중앙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행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옳으냐,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발행 수량이 제한되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밈적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도지코인이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8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죠.
또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 발행기관인 재단에서 수량을 무제한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발행 수량을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보면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발행 수량이 또 늘어날까봐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가 중앙화되어 있느냐 탈중앙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발행 수량이 제한되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고 제한이 없는 건 어떤 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교환 가치를 형성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암호화폐는 민적 요소가 있어야 그 암호화폐를 계속 쓰게 됩니다. 민적 요소가 있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술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면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겠죠. 마치 시바이누 코인이나 또는 베이비 도지 코인처럼 시작은 민 코인이었지만 민 코인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생태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민코인이라 그래서 계속 민코인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정한 수량이 제한적인 코인들은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회로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5월 20일 현재 페페코인과 SEC 코인의 발행량은 420조 개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발행량을 가진 똑같은 민코인이고, 하나는 생긴 지 이제 2달 됐고 하나는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페페코인은 한국에 상장이 됐고 SEC 코인은 아직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페페코인의 현재 가격은 0.01301입니다. 그러니까 1전이 조금 넘었죠. 1원은커녕 10전도 아니고 1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SEC 코인은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에 전 단위도 못 붙이는 0.0000355원입니다. 두 가격의 가치는 366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SEC 코인이 갈 길은 대단히 멀다는 얘기죠. 우리는 갠슬러 SEC 재단이 9개의 분산원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앙화 거래소를 공략을 해서 안정적인 민코인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목표가 페페코인을 넘어서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366배 정도는 성장해야 첫 번째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회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